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건 저희 그 방문자센터, 조금 오래전 사진인데, 방문자센터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푸른길 기차거든요. 일단은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2014년에 저희가 원래 그 광주에서는 도시공원에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요. 유일하고요, 광주에서는. 왜 유일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지 방문자들이 워낙 많고요. 목적 탐방이 많아요. 어떤 목적이 주로 많나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푸른길 사례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경과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언론에서는 이 케이스를 언론 보도하고 싶은데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연구소에서는 이걸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 그 연구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정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걸 담당자들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시민 참여 관리의 거점.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어디서 뭐 접수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광주 부지 역사에 요 방문자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운영을 저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건너편에는 바로 저희 푸른길 공원의 상징인 푸른길 기차가 있는데요. 푸른길 기차는 현재는 조금 운영이 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신청만 하면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킴이가 있으면 언제든 저기 책을 읽거나 누울 수도 있고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폭염 대피소로도 운영을 했고요. 근데 저 푸른길 기차는 광주시나 행정에서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단체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 기차도 저희 거예요. 저희 단체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푸른길이 조성이 되고 나서 푸른길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역은 있는데 역 부지는 있는데 그럼 기차를 한번 놔둬볼까? 그래서 열심히 철도청에 이제 요구를 했죠. 야 우리 해서 야 우리 그 객차 2대하고 기관차 1대만 줄래?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기관차는 안 되고 객차 2대를 줄게. 그래서 객차 2대를 줬어요. 저게 푸른길 기차가 없었다면 남광주역은 역사가 없거든요. 역사를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나마 저희가 그 기차의 역사라든가 폐선부지의 역사를 상징한 상징물로 해놓고 저 기차는 광주역까지 철도공사에서 배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역에서부터는 알아서 가져가. 어떻게 가져갔어요? 트레일러하고요, 이제 그 기중기를 이제 해가지고 야간에 새벽에 기차를 떠가지고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그거를 옮긴 다음에 다시 옮기는 그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객차 2량이 저기 놓였거든요. 저때 광주시도 도움을 줬고 저게 그 도움을 주신 도시 후원자들도 많고요. 실제로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철도청이 좀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객차를 그 사용기한이 지나면 그 판매한다 하더라고요. 공매를 하는데 공매를 하더라도 구입자가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보내준대요.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가야 되는데 뭐 단체에서 알아서 해가지고요. 지금은 조금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워낙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료돼서 많은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길 해설사나 저희 회원들, 저희 오시는 분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근 주민들 중에 아니면 수배설가나 문화해설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따로 교육을 해가지고 푸른길 해설사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은 전부 저희 후원 그룹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목적 탐방 오시는 분 아니면 저희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 도시숲 생태교육으로 오시면 그런 교육도 가능하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푸른길을 훼손하는 뭐 행정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집회도 하시고 열심히 막으로도 뛰시는 정말로 푸른길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활동도 하시고 뭐 집회 사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장을 넣으신 것 같네요.
그 숲해설가나 뭐 이런 해설사의 자격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숲해설가는 산림청에서 그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자체적 교육으로 했는데 조금 더 그래도 그 생태교육이나 이런 뭐 요구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니까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한 다음에 푸른길 해설사로 활동하도록 요렇게 저희가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해설사 양성교육은 저희 자체 양성교육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양성을 하면 가급적 저희 푸른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시민 참여 관리하면 가드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푸른길 가드너라고 처음에는 저희 자체 양성 교육을 해가지고 푸른길 주변에서 저희가 현재는 세 군데의 그 시민 참여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것은 저희가 푸른길 가드너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광주시에 받아들여졌어요. 저희가 정책 제안 계속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금 광주 시민 가드너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모태가 돼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광주 시민 가드너 양성을 시가 한 이후로는 저희 자체적 양성 교육은 지금은 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드너 분들과 같이 푸른길에서 시민 참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현장 활동이어서 엄청 힘들어요. 이게 가드닝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폼 나는 것 같은데요. 대학볕에서 더워 죽겠는데, 와서 일반 시민들은 그냥 약간 신고만 가는데요. 그 전에 잡초 제거해야 되죠. 다 경운 다 갈아야 되죠. 사전에 시비하죠. 장난 아니에요. 경험담 같네요. 네. 죽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순백의 피부를 자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까무잡잡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안타깝습니다. 네.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저것들은 저희가 푸른길은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원의 관리 인력은 태부족에서 이제 공원에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워주세요. 그리고 저희 일반 자원봉사자는 클린업 데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줍습니다. 오로지 쓰레기만 줍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1년에 한 5,000리터 정도 줍거든요. 5,000리터 정도 주어요. 근데 저희가 구간이 8km부터 하니까 뭐 2주에 한 번 정도 짧은 구간을 줍는 것만 1년 모아보니까 그렇고, 뭐 대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 뭐 별로 뭐 힘든 거 싫어하겠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저 같은,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이 사회적 의미가 있어? 하면 굉장히 열심히 줘요. 저도 안 죽고 지나가는 곳을 그 친구들은 들어가서 죽더라고요. 그럼 속으로는 잘한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막 잘한 친구들은 치맥을 좀 사주고 그랬습니다. 지갑이 얇아집니다. 저도 좀 와서 주우십시오. 네. 네. 이거는 오래된 사진이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일단은 저게 99년도가요. 아시다시피 폐선이 되고 3년 동안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최초로 푸른길 가꾸기 시민회의라는 그 연대체가 만들어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부터 아마 2001년까지 그 푸른길 가꾸기 시민회의로 활동을 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로 조성 과정에는 바뀌게 되고,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는 푸른길로 법인이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진은 푸른길 가꾸기 시민회의는 지정 과정에서 훼손 부지를 공원으로 할지 뭘로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공원으로 만들자 싸웠을 때의 그런 시민회의의 결성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아무래도 지정 과정에서는 약간 갈등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여론을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열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토론회를 가장 많이 열었던 걸로 그 기간에 비해서 토론회를 가장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전부 다 참여했던 걸로 남아 있어요. 뭐 YWYMCA라든가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전부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몸싸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결국에는 그 시가 내부적으로 그 여론조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원으로 된 이런 역사적인 사진들이죠. 저희 푸른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현장 활동들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폐선기념 시민 한마당. 이게 2000년 8월인데요. 아까 그 마지막 기차가 8월 10일 날 갔다고 했잖아요. 그날 남강주 역사에 모여서 집회하고 기념 한마당을 하고 그 폐선 부지를 걷는 사진입니다. 이건 아마 동구 구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폐선 부지, 폐선이 된 당일이기 때문에 레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폐선 사진들을 보면 레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참여했고 집회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직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좋은 게요. 그 당시에 동네 주변에 이런 그 흔적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민 한마당 이 사진도 중요한데요. 그 옆에 있는 동간들. 그렇죠. 이게 남강주 역사 사진이잖아요. 뒤에 보면 요런 현재는 지금 남강주 시장 주차장이고요. 요 공간에 지금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민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연구 결과도 있고 했는데요. 그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이 노선이 굉장히 핫한 노선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기차가 많이 다녀요. 단선이었지만 기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어서 보는데 푸른길도 와서 보시면 푸른길이 있고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 40여 대 막 기차가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낭만적일 것 같지만 지금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는 주민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소음 피해, 그리고 진동이 많은데 낡은 주택들이다 보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소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가는,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저희 대학 다녔을 때도 막 그런 것들 많았는데 그 인사사고가 많이 나요. 도시를 지나가니까 도로하고 교차점에는 어지금없이 기차 건널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큰 건널목은 철도 그 통제원이 있었는데 없는 데는 자동 차단기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고들이 꽤나 많이 났었고 마을에서 상도 많이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민들이 지금 20년에 이게 부설이 돼서 2000년까지 대체 몇십 년 동안 이 피해를 겪고 살았는데 철도가 폐선이 되고 나서 야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뭐 경전철로 놓인다거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그 전부터 철도를 폐선해 달라고 워낙 이렇게 청원운동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민사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들이나 이걸 좀 규합해주고 이게 만나게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3년 동안 한 공간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이었고 그거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은 그러니까 저희가 푸른길걷기 시민회의가 푸른길걷기 운동본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의 타이밍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바로 조성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열망이 높았고 이게 지정이 됐으니까 이게 되겠네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조금 지연되거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조성을 하자,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기 그 운동본부로 체제를 바꾸자 이러면서 그 발족식 사진이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저것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 지역의 초등학교들, 지금 제가 온 자료에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초중고가 한 61개가 돼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통학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비엔날레 프로젝트, 이것은 저희가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건 2002년에 그 남강주 역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역사가 허물어지고 남강주역 플랫폼도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주차장으로 쓰였던 그 당시에, 그래도 푸른길의 한 가운데였고, 근데 여기 있었던 곳에 비엔날레를 맞이해서 저는 의미 있는 설치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 아내가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예요. 멋있게 보이지만 저게 설치 작가들이라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다가 그 저희 폐선 부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도시 공간에 얘기한 그런 판넬들이나 설치물들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저거는 당연히 그 비엔날레를 끝내고 나서 철거됐고요. 현재는 그냥 사진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써요. 이 공간을 할 때는 당연히 토론회나 정책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여지거나 그 단기간의 이슈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계속 환기시켜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저거는 문화원이나 그 예술계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부각시켰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답사와 정화 활동, 아시다시피 저희가 폐선 부지가 이렇게 남게 되면 저희가 조성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어있는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슬럼화돼 있어요. 그나마 철도라도 남아있으면 여기가 뭐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폐선 철로가 이제 걷어지고 나서 일단은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빠른 조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법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립을 한다거나 요런 공간들로 슬럼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단독주택이 그나마, 그러니까 슬럼화 돼가고 원도심의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이 더 그걸 가속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런 활동들도 현장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무등중, 봉선중 학교의 명칭도 보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지속가능협의회 전신인 푸른강주 21 협의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라든가 공모사업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면 이제 이런 현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른강주에서 굉장히 이거를 지속가능한 광주 하나의 그 의제로 받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비중을 두고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함께한 그런 것들도 이런 현수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네요. 아이들도 있네요. 네, 요거는 아마 저희가 주변에 있는 좀 가까운 초등학생들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건 아마 장산초등학교 남구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기 광복천 광장 그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장산초 친구들은 저희 푸른길 남구 그 백운광장 근처에 보면 또 벽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푸른길을 염원하는 그 그림들을 그려서 이렇게 벽화로 만든 거 있는데요. 아마 그 무렵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말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도시공간 바꿀 때요. 지금 얘기할까? 어떻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항상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시민 참여라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림을 다 그려와요, 사실. 행정의 내심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사로 점철되는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오고 나서 주민들을 불러요. 시민들 불러가지고 그림을 쫙 멋있지.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줄게. 의견 좀 내봐. 그럼 프레임을 가두는 거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프레임을 가두는 거예요. 근데 푸른길의 조성 과정에 잘 됐던 것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반대가 돼야 돼요. 시민의 의견을 먼저 그냥 쭉 들은 다음에, 시가 들은 다음에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주면서, 야, 너희들 전문가잖아.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와봐. 이렇게 돼야만 나중에 사회적 갈등이 안 생긴 거거든요. 성인들은 글로 쓰면 돼요. 그게 시민들이 굉장히 전문적 용어 안 써도 돼요. 그냥 내가 바라는 바, 푸른길로 들어보면 난 푸른길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어. 푸른길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그냥 단답형도 좋고요. 그냥 편한 말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막 전문가처럼 써야 되고 어려운 말 써야 돼서 절대 안 그러셔도 돼요. 어떤 내 주변의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면 되고, 아이들은 또 말도 서툴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애들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난 이런 푸른기를 원해요. 난 이렇게 그리면 좋겠어요. 크레파스로 그려도 되고 연필로 그려도 되고 볼펜으로 그려도 돼요. 그런 거를 취합할 수 있는 중간 단위가 저희 같은 단체가 돼야 돼요. 시민사회가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의 그 도시공간에 대한 결정은 이 반대로 돼가고 있어요. 행정이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가지고 용역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시민 참여에 탈을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이 될 때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백지화된 경우도 있고요.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의견을 받다, 더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을 받다 보니 늦어졌다 하면 좀 그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얘들을 보니까 그 장산초의 그림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까지 이어졌네요.